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요, 진짜 아무리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땅에 흙이 있는 땅에 아무리 맛있는 것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거 주워 먹진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주워 먹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죠. 자, 이재명이요, 오늘 이제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참 뭐 바지 내린 거에 대해서 이 김어준 교주님한테 막 야단 맞고, 뭐 그럼 왜 그렇게 대응을 했어요? 뭐 치욕적인 일을 겪으면서 나쁜, 말하자면은 증거를 이렇게 증명을 했다고 보면서 아주 이재명 쪽에서, 요즘에 이제 뭐 김어준은 이재명한테 찰싹 달라붙은 것 같은데 막 얘기를 했어요. 응? 그러고 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재명이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워낙에 없이 살았으니까 벼룩이는 튀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소나 이 말이 되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이 튀면은 다리가 부러져 갖고 광우가 되죠. 광우. 진짜 광우병이 그 매드카우가 아니라 다리가 부러진 이 소라는 거를 지 입으로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 광우병이라는 건 MBC에서 완전히 오보에다가 조작을 한, 이것도 공작이었던 겁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무죄 나왔지 않느냐? 여러분, 대법원에서 광우병에 대해서 MBC PD 수첩에 무죄를 때린 거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너희들이 그런 거 할 수 있다, 의문점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지. 오버라든가 여기에다가 정말 조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유죄를 때렸습니다. 이건 어디 가서도 여러분이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되고, 특히 젊은 친구들은 이거 벌써 옛날 일로 알아요.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김부선에 대해서 아주 이재명을 이렇게 토닥토닥거리면서 이 김어준이가, 그런데 김어준이도 지가 목이 여기에 붙어 있는 거죠. 근데 김어준하고 김부선하고 옛날에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그 분량만 해도 원고지로 100매가 넘습니다. 거기에서 김부선이 이 이재명이 만난 얘기를 쫙 했어요. 그랬더니 뭐 이 언니 멋져, 뭐 그랬구나, 다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건 뭡니까? 김어준이는 이재명하고 김부선하고 그런 관계라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김부선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김부선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네가 너무나 치욕스럽게 아주대 병원에 가서 바지를 내렸지.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그때 기자 2명도 있는데 거기서 바지를 내렸다.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아주 이 정도의 인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가요, 아주 이 문재인, 특히 친문들에게 엄청나게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해경군 김씨를 보내가지고, 김씨인지 아닌지 경찰은 김혜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김경수의 장인 빈소까지 조문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뭐 기자들 뭐 얼굴이 낯자가 있는지 기자들은 1시 반에 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12시 40분에 나타나갖고 후딱 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은 사진 한 장도 못 찍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보를 해서 그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은 지금 이재명이는요, 상황을 아주 잘 읽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는 저거 마누라 처가 리스크가 제일 크다. 그리고 윤석열 죽이기를 하고 있다. 여기는 그렇게 돌아가고, 나는 반명문대, 반 이재명 문대, 이 연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죽을 수 있다. 지금 내가 살 길은 친문하고 손 잡는 것밖에 없다. 이재명, 문준영 언급에 홍영표 의도가 뭔지, 이게 바로요, 민주당이 한 해경군 김씨 그 조사 받을 때, 한 이게 1년 전인가 1년 반 전에 뒤집어 엎어진 일입니다. 이재명이 갑자기 문준영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문준영이가 고용정보원에서 귀걸이를 가지고 이렇게 면접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다시 해봐야 되지 않느냐. 나는 문준영이가 아빠 찬스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귀걸이, 이력서, 이 모든 거를 볼 때 이상하지 않냐, 조사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홍영표가 의도가 뭐지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해경군 김씨 이 일이 그냥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란 인간은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문준영이라는 사람이 즉 문재인의 아킬레스 건이다. 그러더니 이재명이가 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문준영하고 너무너무 잘 맞는다. 문준영이 막 그때 그냥 팍팍 치면서 SNS에도 글을 올리고 그 다음에 나는 아빠 찬스 이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그럼 나보고 굶어 죽으란 말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너무너무 내 스타일이다. 나는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나 이재명이는 문준영 스타일이다. 이러면서 어저께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참 처음에는 쓴웃음을 이러다가 진짜 무서운 인간이다. 못할 게 없는 인간이다. 이러니까 이 문재인이나 이런 얼치기 좌파들 이런 사람들은 깨갱하는 거라도 있고 그러니까 문준영에 대해서 하니까 이거를 없던 일로 해갖고 해경국 김씨가 김혜경이 아니라고 이러면서 유야무야 해줬죠. 겁에 질렸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왜? 문준영의 고용정보원 이거 흑역사 파헤치기 시작하면은 이건 너무 빤한 거거든요, 여러분. 고용정보원 원장이 민정수석 때 문재인이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력서에다가 그것도 사진 이렇게 붙여갖고 귀걸이 이력서에다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아예 공고도 안 냈어요? 제대로 된 공고도. 이거는 뭐 100% 아빠 찬스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재명이가 난 문준영 스타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친문들한테 딸랑딸랑 나 문재인 대통령 너무너무 좋아해 막 아드님도 정말 훌륭하셔 시원시원하고 글로벌한 예술가시고 뭐 이런 식의 마인드죠. 그리고 이재명이 얼마나 사악하고 무서운 인간입니까. 나머지 동전을 딱 하면 문준영 나 반명 뭐 연대나 이런 거 갖고 나 당대표 나 후보 안 시켜줘? 대선 후보 안 시켜줘? 그럼 난 문준영 갖고 물어버릴 거야. 찢어 밝힐 거야. 이러면서 진짜 조폭처럼 문재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지금요 윤석열 총장의 마음이라든가 이 상태가 아마 발기발기 찢어지는 상태일 겁니다. 자, 문준영이 미음자만 나와도 경기 일으키는 문재인. 그런데 장모의 와이프의 또 전 대변인의 완전히 윤석열의 목을 따려고 쟤네들이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이재명이는 난 문준영 스타일이다 하면서 까불까불 거리면서 계속 거기다가 레이저를 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경선입니다. 네. 자, 그런 점에서 이재명이가 앞으로 어떤 짓을 할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모두들 아마 기를 쓰고 피를 튀기면서 갈 겁니다. 이낙연이도 여기도 또 사악한 과니까 그래서 벌써 이재명이가 이낙연한테 옵티머스 너 때문에 죽은 사람 있잖아. 실제로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낙연이가 그날 밤에 글을 올려갖고 나는 자네와 현실 생활에서는 그렇게 가깝진 않았으나 자네가 잘 가기를 바란다. 어쩌고저쩌고. 참이 이낙연이란 인간도 무서운 인간입니다. 정세균도 만만치 않죠. 추미애 있죠. 앞으로 이 민주당 여러분 저는 윤석열도 참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그 사람이 한 일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의지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안철수한테 지지난 대선에서 너는 끝까지 가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결의. 아마 윤석열은 와이프가 감옥에 가더라도 대선에서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자, 저는 이런 점에서 윤석열에게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재명이 같은 것들, 문재인이 같은 것들, 문준영이 같은 것들, 정교조 같은 것들, 민노총 같은 것들, 그 이악스러운 시민단체, 정부 돈 빨아먹으면서 여성만 팔아먹는 여성단체 제거 가능한 정말 발작 버튼을 지금 누르고 있는 게 윤석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재명 난 문준영 스타일 이거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